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이죠. 예, 오늘은 주말은 아니지만 투네이션 사연자 질문과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올렸기 때문에 이 올리는 게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밤중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음이 잘 돼 있는 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막 뭐 전 텐션을 아주 높여가지고 촬영은 하지는 못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7시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런 졸린 시간에 벌써부터 잠이 쏟아지는 그런 식의 방송을 하긴 싫은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참작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의 과거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 20대 청년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구독자이시고요. 20대 중반이신 남성이십니다. 현재 서울 중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짧은 연애만을 지속해왔고 제일 오래 사귄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고 하십니다. 키가 꽤 크신데요. 거의 180에 가깝고요. 그리고 몸도 그냥 굉장히 표준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외모 사진도 보내셨는데 예, 평범하게 생기셨습니다. 뭐 문제가 될 얼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는 여자랑 교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한테는 그냥 훈훈하다는 소리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뭔지 들어보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네요. 이분은 현재 제가 정확한 시기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여자친구랑은 꽤 오래 사귀고 계시고요. 이례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신 것 같고 이전까지의 짧은 연애 경험으로는 여자는 저를 너무 귀찮게 하고 돈도 많이 쓰게 만들며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존중해주지 않았대요. 근데 방해되는 존재는 빠르게 제거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바로 그만뒀대요. 두 차례 연애 모두 여자 쪽에서 매일 보고 싶어하고 아침부터 제 할 일을 방해하며 저한테 감정의 잣대를 들이밀었대요. 너는 나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애 생각이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아무튼 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사귀었겠죠, 그죠? 문제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한 몇 년 정도 연애를 했대요. 근데 사연자분이 이렇게 의존증이 심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후회하는 부분인데 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그게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여자친구한테 이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냐고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하는 기술과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저도 몇 번 뭐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그 사람 때문에 성병이 걸려본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고 정이 떨어져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완전 쓰레기였다는 말도 함께요. 그래서 성병 검사는 받아봤습니다. 지금은 완치인 상태이고요. 성관계 시 무조건 콘돔을 착용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제 노콘 노색이란 말은 이제 여자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상대가 이전에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나랑 하는 것들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였으나 직접 들으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자분도 나이가 이제 20살 초반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날 여자들도 한두 번 정도는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극복 못하면 평생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는 그 사상을 싫어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운동은 가끔 하고 술은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병 정도 사연자분이랑 마십니다. 데드 이슈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사연자분보다 더 건강한 것 같대요. 그래서 SNS 현재 계정 탈퇴했고 사치를 부리지 않고 용돈 알바로 버는 돈을 절제하고자 사연자분한테 돈 관리를 일부 맡기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반면에 사연자분은 우울증 불안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편이지만 내가 이 세상의 태양이고 결혼을 한다면 나를 서포트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정 관리 등을 잘 못할 때 꼼꼼히 체크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잘 맞고 좋은 사람이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저런 이야기를 듣고 매우 힘들어하고 계속 만나는 게 맞나 싶었으나 만나는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여자친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추가로도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레코님. 어젯밤 깊이 생각을 정리하여 메일을 드린 뒤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여자다,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애를 깊이 하면서 내 자신이 영순이라는 제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채널 보면서 프레임이 이런 거구나 정도로 레드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시청 기록하고, 아이고 고생을 하셨군요. 사연자분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면서 내 자신을 잃어가는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연인의 과거 따위에 집착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나 자신을 가꾸는 데에도 바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루고자 하는 대업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이룬 부모님 못지않게 그보다 저만의 어떤 사업을 좀 더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니 현재 시간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고 여자친구를 좀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메일을 다시 전송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잘 해결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좀 첨언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게 알파고스트죠.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 알파고스트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전남친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면서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전남친이 갑질 연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남친이 여자친구한테 알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전남친 때문에 성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남친이 바람을 폈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애인의 바람은요 성병으로 인해서 많이 들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뇨기과 가가지고 뭐 성병 검사하는 것도 좋아요. 여자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또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가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자친구의 바람을 잡아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에는 성병을 걸렸는데 헤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뒷수습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뻔뻔스럽게 나왔거나 했겠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 전남친이 알파고스트일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거든. 이게 알파한테 차인 여자들이, 알파고스트로 남은 여자들이 무슨 영화 타이타닉처럼 뭐 좋은 기억만 남는 건 아니에요. 한때 막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헤어지거나 차이지만 그래도 어쩌면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물론 여자친구가 사연자분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이 예상치 못하게 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다음번부터 뭔가 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성병 검사 중에 뭐 헤르페스형처럼 이제 낫지 않는, 그러니까 완치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식의 성병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적지 않은 수의 자잘한 성병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잠깐 걸리다가 해결이 되거나, 마치 우리 몸에 항시 온갖 병균과 바이러스가 상주하는 것처럼 약간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런 식으로 머무는, 거의 뭐 그것만도 못한 뭐 그런 식의 세균성 질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받아봤는데 해결이 됐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자친구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20살 극초반까지 아니고 20살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제가 걸리적거리는 거는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2년이나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첫 번째 연애였고, 첫 번째 연애다 보니까 남자를 많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연애다 보니까 많은 기타 등등 기대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해보고 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헤어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나이가 어리고 너치 카운트를 문제로 삼기에는 남자친구의 그 머릿수도 굉장히 극도로 적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대가 이전에 연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랑 하는 것들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좀 많이 보다 보시니까 약간 좀 너치 카운트나 알파고스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약간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죠. 축축한 그런 큰 붓이 쓱쓱 긋고 지나간 그런 식의 도화지 같은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연자분의 여자친구의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아직 덧칠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도화지는 아닌데 여백의 공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나이가 많은 에피파니 페이지에 있는 여자들의 정서적인 문제점들, 남자들이 연애 상대로서 기피를 하는 이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여기에는 좀 해당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나열하신 이런 여자친구의 장점들을 보면은 뭐 사연자분이 단점을 안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장점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 그 사상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의 시대를 요즘 같은 세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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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담배도 안 한다. 아주 훌륭하죠. 술도 한 달에 한 번 사연자분과 하고요. 데드 이슈가 없다. 오히려 사연자분이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는데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SNS 계정을 현재 탈퇴했다며요. 그리고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며요. 심지어 용돈과 알바로 보는 돈을 일부 사연자분한테 맡긴다며요. 야, 이것만큼 프레임에 잘 들어온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추측컨대 SNS도 사연자분 때문에 탈퇴한 게 아닐까요? 그럼 아주 훌륭한데. 제 예상이 맞았네요. 위에 나온 대로, 앞서서 제가 언급한 대로 알파고스트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을 서포트하는 여자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일정 관리 등 못할 때 꼼꼼히 체크해주고 굉장히 훌륭한 여자예요. 만나는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매우 좋아졌다. 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채널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스탠스상 이런 것들 좀 낯설 수 있는데 오히려 사연자분과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전남친과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덮어쓰기를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치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사연자분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여자친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게 된다.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텍스트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사연자분이 저한테 뭔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적어도 지금까지 텍스트에 올라온 내용들만 봤을 때 제가 사연자분이 이미 좀 마음이 안정됐다고 하시지만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저였다면은 말씀하신 서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밤에 혼자 있을 때 여자친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힘든 상태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성병도 한번 걸렸다가 낫고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한 여자친구의 사연을 들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렇게 나한테 잘하고 내 프레임에 들어오고 나한테 순종적이고 이렇게 하는 여자친구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여자친구가 예뻐 보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과거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혹시 길 가다가 그 전 남친을 만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죽방을 때릴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여자한테 상처를 준 지금은 내 여자인 그 여자한테 저렇게 상처를 준 놈한테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여자친구가 데미지도 굿인데 이거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알파고스 싫어하고요. 그렇게 붓질 많이 한 여자들 싫어하는데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앞서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연중에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여자다.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연자분이 어떤 블루필이거나 그런 블루필 베라 첨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남자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고민과 생각입니다. 우리 남자들 이제 인터넷 하다 보면은 이런 우스갯소리 돌아다니죠. 여자가 쳐다보고 눈웃음만 쳐줬는데 벌써부터 손자 이름까지 다 정해놨다고.
왜냐하면 남자는 미래지향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자들도 그 남자의 미래를 보고 고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미래를 보고 남자는 여자의 과거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여자일 수 있다, 내 평생의 반려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자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종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귀었고 꽤나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라는 과정을 토대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정을 쌓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유사시에 애가 덜컥 생긴다면은 얘랑 결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여자라고만 결혼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우리가 육각형 남자라 그러죠. 알파메일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두 다 그 식스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막 식스팩도 있어야 되고 6자리 인컴도 있어야 되고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숫자 6이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타고난 게 남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여자한테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내 평생의 여자일 수 있다, 내 평생의 반려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많은 그런 감정적인 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여자한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남자는 당연히 정서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가 피어스 모건 쇼인가 거기 나왔을 때 피어스 모건이 시종일관 앤드류 테이트한테 태클을 건 게 그겁니다. 너는 여자를 프로퍼티라고 표현을 했다. 여자를 소유물로 표현을 했다. 그게 굉장히 미소니지스틱하고 그런 식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앤드류 테이트한테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앤드류 테이트가 거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소수의 여자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무슨 노예제도나 어떤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대신 총알을 맞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족을 책임지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그런 식의 남자가 소모되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치길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한다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성분들은 자기 남자친구가 여자를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자유가 없다, 인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You're mine. 넌 내 거라. 넌 내 거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가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총알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사연자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남자고 많은 시간을 다른 일들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여자다,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완전히 들어오고 진정 원하는 관계를 맺으며 저를 존경하며 리드에 응해주기 때문에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약간 좀 수정될 부분이 필요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남자들한테 주로 가르쳐주는 것 중 하나가 좋은 여자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가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채널에서는 남자들 보고 가급적이면 알파를 지향하도록 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여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반사적으로 가르쳐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제 채널에서 어떤 여성을 계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어떤 여성을 숙녀라고 표현하는 것과 명백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질적인 표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집과 숙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블루필베라 첨프들은 그냥 다다익선 성전략에 눈이 멀거나 또는 선택권이 너무 적거나 경험이 너무 적거나 해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숙녀인 척을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타까운 케이스인지는 다른 주제니까 또 다르게 다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이 이런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scarcity mindset, 그런 식의 결핍의 마인드셋보다는 이 여자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여자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행동이나 우리가 congruence라고 할 수 있는 사연자분의 말과 행동에서 평소에 은연중 스멀스멀 스며나오게 하기만 해도 여자친구는 오히려 사연자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왜 이런 공포가 있냐면은 앞서 한 모든 연애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사연자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사연자분은 의존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20살 초반의 연애를 돌이켜보면은 대체로 20살 초반의 어린 여자들일수록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성인 남자들이 보기에 의존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식의 증세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여자들이 진짜 무슨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존증이라고 과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례였다면 좀 해당이 안 될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20살 초반 여자들은 남자친구한테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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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을 요구해요. 저는 이제 CC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농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데이트였어요. 거의 매일매일이. 그때는 또 한참 그럴 때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내가 관심을 꾸준히 주지 못하면 이 여자가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이 여자로 하여금 더 안달나게 하고 사연자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지금 사연자분한테 행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행동 자체를 유지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의 또는 좋은 여자의 그런 숙녀들의 가치를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애를 깊이 하면서 나 자신이 영순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사례가 있었길래 이렇게 생각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앞서 있던 문장 이런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랑 연결되는 무언가일 거라고 좀 추론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여자다라는 생각을 인지했다고 해서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의 원칙을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내 프레임에 들어오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에 물 준다고 하죠. 주기적으로 챙겨주고 주기적으로 풍선이 떨어질만 하면은 띄어 올려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천천히 떨어지는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떨어지는 풍선. 후.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식물을 매일매일 물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좀 나이가 어리면 좀 매일매일 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사연자분이 경험적으로 횟수를 체득을 해 나가셔야 되죠.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대업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자수성가를 이룬 부모님처럼 굉장히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앵커를 좀 해결하고 그게 뭐 우울증이 됐든 불안증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남성들이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뭔가 비범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따르는 게 불안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두려움이나.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추구를 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식의 남성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의 모범이 되고 서로 이제 응원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상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의 큰 꿈을 꾸시는 것을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살 중반이시고 좀 있으면 졸업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하고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